일본에서 그 최근에 경제 안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올라갔죠. 일본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사례를 두고 특히 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이 요소수라는 걸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한국에서 뭐 저녁 뉴스, 밤 뉴스부터 이래가지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뭐 난리다.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뭐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택배 대란이 일어난다. 부터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 뉴스일 겁니다. 저희 방송 자체가 이제 일본 정보를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뭐 일본은 뭐 이제 뭐 별로 그 뉴스가 안 되면은 제가 안 들고 오는 편인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은 요소수 대란 없나요? 한국은 이런데 일본 상황 좀 알려주세요. 라는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뉴스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일본의 현 상황이라든지 한국과 일본이 어떤 점이 다르다 라든지 그런 걸 좀 총체적으로 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택 플러스 요소수 대란의 물가는 어쩌나, 뭐 대한민국에 뭐 요소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난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소수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뭐 알시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자동차, 디젤, 경유차에 옆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뭐 기름은 아닌데 뭘 좀 넣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마다 위치는 좀 다른데 일반차는 이런 쪽으로 많이 있어요. 그 요소수란 걸 여기 넣으면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여기 넣으면 근데 걔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다음인데, 경유는 흔히 말하는 배기가스가 유해 물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요소수를 넣게 되면은 저거 화학식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화학작용을 하다 보니까 H2O N2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나온다든지 있잖아요. 좀 약간 걸러진다. 예,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는 환경에 나쁜데 이 디젤차를 지구를 위해 가지고 디젤차를 운영할 때 요소수를 넣읍시다. 뭐 모든 디젤차가 그런 건 아닌데 기준이 맞춰진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유럽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걸 또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가지고 지구 환경, 요새 지구 온난화부터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걸 넣는 식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요소수가 없더라도 자동차는 굴러갑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차가 기름만 있으면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디젤 기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배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니면 뭐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차는 요소수가 안 들어가면은 더 이상 운행이 안 된다. 뭐 시동이 안 걸린다니 아니면 뭐 멀리 못 간다니 킬로수가 안 늘어간다니 그런 식으로 제어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소수가 없으면은 자동차 운행을 못 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시스템 약간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고치면은 굴러가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수 대란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자 그럼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난리 법석이야 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래도 이 환경에 정해진 규칙이란 거 있는데 그거를 무시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왜 이런 대란이 일어났나요?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게 제일 크죠. 예, 더 중앙이네요. 왜 한국만 요소수 품귀? 원료 98% 중국서 수입. 그러니까 사실상 전량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최근에 뉴스 보면 중국이 뭐 석탄 떼온다, 뭐 중국이 뭐 수출 규제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이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중국산 수출 규제.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대한민국에 물량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나온 뉴스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트럭, 화물차, 뭐 택배 트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들이 디젤이다 보니까 요소수는 필수 불가결이야.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그럼 재고를 계속 써야 되네? 수입이 안 들어오네? 그럼 요소수가 언젠가 동이 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경유차가 운행 중단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경유차라 흔히 트럭을 쓰는 택배라든지 물류가 멈출 수가 있어가지고 서민 경제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이런 산업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큰 위기니까 요소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는 현 요소수 대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잖아요. 일본에서는 왜 이런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인데, 뭐 이거는 뭐 박간의 오상보다 더 자세하게 환경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랑 제일 다른 점이 요소수를 뭐 만들 때 이제 뭐 요소가 필요한데 그걸 대부분 암모니아에서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소수라는 단어에 요가 노상방뇨 할 때 그 요거든요. 맞아 한자가 오줌.
그러니까 암모니아.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에서 추출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그걸 뭐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한다. 근데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물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뭐 쇼트가 날 일도 없다. 그리고 일본은 경유차 비율이 대한민국보다 적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일본의 이런 요소수에 대한 리스크가 왜 안 생기고 오히려 일본은 이걸 다른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가 우리나라랑 다른가? 그렇죠. 당신이 우리나라는 일본이요. 한국의 며느리라서. 아니 그래도 그 너무 나라를 배신하지 마세요. 예. 뭐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다를까?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보면은 여러분 탈탄소 사회. 앞으로의 뭐 지구 온난화, 지구 환경을 위해 가지고 탈탄소를 해야 된다. 환경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래 가지고 흔히 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는 뉴스를 정말 귀가 따갑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뭐 오늘도 어제도 뭐 아마 내일도 있을 거예요. 맨날 천할 얘기예요. 일본 국가 경쟁력을 산정하는 와중에서 일본에서도 이게 뭐 이행이 잘 안 된다. 일본은 좀 산업이 낡았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탈탄소 사회라는 키워드에서 일본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올 이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입니다. 암모니아가 연료가 될까? 전편 친근하지만 실은 모르는 암모니아의 유용처. 이 암모니아가 오늘 얘기하는 요소수의 그 요소가 나온 게 이 암모니아거든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사용이 된다. 비료라든지 화학 제품의 기초 재료가 되는 게 암모니아다. 그래요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암모니아의 55%가 요소다. 근데 요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화학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암모니아를 어찌 보면 분해를 한다든지 암모니아를 이용하면은 요소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요소수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어쨌든 대전제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 공급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 암모니아의 소비량이 108만 톤입니다. 자국 내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게 약 78%, 84.6만 톤. 그 다음에 나머지 21.7%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20% 수입인데 이 수입하는 나라 어디? 인도네시아. 나머지 19%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요소수 대란하고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당장에 보여드린 거 이거 중앙뉴스. 중국이 이번에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요소를 막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요소수 대란인데 일본은 중국하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대란에서는 아예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겁니다. 케이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필연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중국이랑 엮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본 내에서도 대한민국 이 뉴스를 가져와서 보도도 합니다. 한국 요소수 대란 날. 왜? 중국에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무서워지는가. 이게 하나 없어서 예를 들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다든지 민생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된다. 일본에서 그 최근에 경제 안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올라갔죠. 중국에게 의존도 일본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왜냐면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를 줄이자. 거기다가 더욱이 더 어떻게 돼? 정말 필수적인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중국에게 제어를 하면 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사례를 두고 특히 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요소수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하는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반대말로 하면 암모니아야 이런 걸 막 생산도 많이 하고 일본에서 막 쓰잖아요. 얘들은 이걸 왜 이렇게 쓸까 이러면은 여기 나오지만은 그렇죠. 암모니아 기자는 CO2 삭감에 도움이 되면 연료로서의 역할. 아까 말한 일본 내에 있는 이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암모니아를 대체 에너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계속 연구를 해오고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주요 아이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전량 수입 안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템 자체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랑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느끼는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 암모니아를 이렇게 들고 오면은 암모니아가 아까 뭐 요소가 50%가 좀 넘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대체 에너지, 뭐 에너지 자원으로 쓴다 하더라도 평소 때 저렇게 소비를 하려면은 저걸 다 주변 사람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중에서 요소수만 만들면 내가 요소만 빼갈게. 나머지 부분은 버리면 안 되지. 아깝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산업들이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런 어떤 자원을 쓰면은 야 그거 안 필요해? 필요 없어? 야 그럼 우리한테 돌려. 그러면은 이쪽 컴비넌트, 그쪽 화학 컴비넌트가 집약이 되어가지고 다른 기업이 그 자원을 활용을 하고 다른 기업이 자원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석유 화학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화학 단지가 일본에서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필요한 기업, 안 필요한 기업 서로 돌리다 보니까 자국 내 소비도 많아. 그래서 산업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일본. 그런 일본의 화학 산업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 화학공업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전체의 화학회사들의 이제 대충 규모라든지 연계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거엔 최신 자료가 2020년 그래프로 보는 일본 화학공업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딱 보면은 일본의 이제 이건 흔히 말하는 이제 매출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학 매출이 전 세계 4위입니다. 1등이 중국, 그다음에 2등이 미국, 3등이 독일, 4등이 일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일본이 참고로 3등이었는데 떨어졌어요. 일본 산업에서 부가가치 금액을 산정을 했을 때 자동차 분야가 17.6%, 일본 산업에서 화학공업이 16.8%. 그러니까 일본의 기간 산업이 뭐 옛날에는 뭐 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 소니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었다 하면은 지금 뭐 자동차가 유명하잖아요. 도요타부터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화학도 자동차에 맞먹을 정도로 부가가치 금액, 그 다음에 연구비 투자,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2등 산업이란 말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원래 화학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왜 안 유명할까, 일본 사람들한테? 자동차라면은 돌아다니면은 뭐 도요타, 마츠다, 뭐 혼다 돌아다니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역시 자동차 수출을 해서 일본은 먹고 사는 거야라고 느낀단 말이야. 근데 화학은 안 보여요. 아까 저렇게 공장에서 뭐 있잖아. 뭐 재료 정제해가지고 다른 나라 수출을 한다든지 원재료가 된다는 차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B2B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본이 그런 것도 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이걸 일본 내에서 느끼는 경우가 한 번씩 있지. 언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느낄까? 그렇죠. 바로 노벨상 때입니다. 일본의 그 아사히 카세이라는 이 화학 회사에 이제 원래 계셨던 이제 요시노 아키라 2019년 이제 노벨 화학상 수상자죠. 흔히 말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그 연구 만들었다는 공적으로 받으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노벨 화학상이라는 주제가 나오면은 일본 사람들도 맞네 일본 저런 거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한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일본 화학공업협회에서 매년 이런 이제 알기 쉬운 그래프 이런 자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이런 산업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다. 앞으로 어떻게 일본은 뭐 해야 된다? 탈탄소 사회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찾는다든지 그걸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기반이 된 산업은 화학인데 너무 사람들이 모르네. 그러니까 좀 보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한 일본이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물론 수입 다변화. 일본은 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 생산을 하고 거의 수입을 하지 않고 중국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도 있지만 왜 그게 가능할까라는 내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학 산업 기반이 어찌보면 탄탄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당장에 그 기업 수만 하더라도 일본에 이제 상장 기업의 이제 그 순위 랭킹 매출액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화학 분야만 제가 몇 개 추려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 케미컬 3.2조 엔 이게 1년 매출입니다. 후지필름도 이런 화학 기업입니다. 참고로 스미토모 화학, 뭐 신예츠, 뭐 가오, 미쓰이부터 이래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본 화학이. 말로 화학라고 하더라도 화학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바로 뭡니까 춤코 이게 되는 거예요. 카와카미, 카와나카, 카와시타 나오잖아요. 카와카미 좀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미쯔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아사히 카세이가 있고 카와나카 기초 제품 원료로 하여 뭐 어떻게 이제 중간 제품 만드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레이, JSR, 뭐 신예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자동차 타이어 어찌보면 민생용 사람들이 판매한 제품을 만드는 거는 시세이도 유닛 가오라는 그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 자체 위에서부터 뭐 하나 원재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활용 남은 거 이쪽으로 활용 이런 분야가 있는 나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 일본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의 저런 산업 구조는 옛날부터 진짜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돼? 적어도 너무 이제 한쪽에만 이제 의존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쇼트 현상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번 걸로 말미암아서 뭐 대한민국에서 어찌보면 탈중국 있잖아요. 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방편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이런 거 보면서 일본 따라서 뭐 화학 분야를 엄청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AI라든지 있잖아. 다른 차세대 분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죠. 차라리 이제 뭐 하면은 수입하면 되니까 다변화 시켜가지고 일본에서 몇 개 가져오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똑같이 하겠다 이러면 정말 비효율적인데 다음을 얘기한 거는 그렇죠. 너무 한쪽에만 의존을 하면은 난리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일본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학이라는 분야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눈에 안 뜨거든.
왜냐면 뒤에서 지들끼리 공장 컨비넌트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데 이게 예를 들어 민생에 물가가 올라가요 택배가 안 와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돼서 관심을 가지면은 이제 책임론 나오잖아. 이거 왜 안 했냐? 이걸 왜 국내 생산 안 하고 이러는데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가격 비싸면 안 사주니까 싼 걸 원하니까 그럼 시장 경제 원리에서 맞춰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원론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들으면.